배울 차례는 확률이에요. 자, 이제 먼저 확률의 용어들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그런 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러한 이제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같은 조건 아래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는 관찰이나 실험 이렇게 되겠는데 주사위를 굴려요. 우연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겠죠. 1이 나오든 6이 나오든 그쵸? 근데 두 번 굴렸어. 그럼 두 번 시행한 거야. 5번 굴렸어? 5번 시행을 한 거야. 이런 뜻이죠? 그쵸? n번 굴렸어? n번 시행을 한 거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행을 했을 때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굴린 행위를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난, 한 번 사건이 일어난 거, 두 번 사건이 일어난 거, 세 번 사건이 일어난 거, 그 굴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그쵸? 아이씨, 전화야.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굴렸어. 나올 수 있는 게 뭐뭐뭐 나올 수 있습니까? 1, 2, 3, 4, 5, 6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그거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합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전체 집합. 그쵸?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 사건은 이제 굴렸더니 1이 나왔어. 또는 3이 나왔어.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시행은 굴린 거고, 굴려서 3이 나왔어. 그럼 그게 이제 이 3이라는 눈이 나온 사건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근원 사건. 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한마디로 우리가 전체 집합 중에서 원소를 하나로 갖게 되는 그 각각의 부분 집합들. 그쵸? 부분 집합들. 그래서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사람이 죽을 사건. 무조건 죽죠. 언젠가는. 너무 섭뜻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 사람이 영원히 살 확률 제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가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을까 나쁠까? 자, 아무튼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렇죠? 예의 확률은 뭐 제로겠죠. 이런 부분들로 얘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는 표본 공간은 전체, 그렇죠? 전체 집합이죠. 1, 2, 3, 4, 5, 6이고요. 사건들은 공집합 1, 2, 뭐 이런 것들이 사건들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은 그 중에서 원소가 하나만 되는 그런 놈들. 전 사건은 이거죠. 전체. 마찬가지로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이거죠. 사건들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 있고요. 그죠? 두 번 던지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사건은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사건이라고 전 사건은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무슨 사건 있죠? 종속사건과 독립사건이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합사건은 두 사건이 적어도 한쪽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 결과를 도출해내. 그러면 합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A 사건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그러면 곱사건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렇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사건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나 이런 말을 쓸 때는 여사건을 사용한다. 일단 배반 사건은 뭐냐면 배반 사건하고 우리는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반 사건은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즉 서로소의 관계죠. 집합으로 따지면, 그치? 서로소의 관계야. 교사건이 없는 경우야. A 사건과 B 사건이 교사건이 없는 경우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독립사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독립사건은 배반사건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독립사건은 A사건이 B사건에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사건하고 독립사건은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8시까지 등교하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6시에까지 등교하지 못한 사건을 A 6건이겠죠. B 사건이라고 하자. 그럼 A, B 사건은 배반 사건이죠. 그 8시까지라고 보면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 8시 이후에 등교하는 사건, 아니, 그러니까 학생. 배반 사건이죠? 이거하고 그 시간에 8시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밥을 먹을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8시에 밥을 먹는 거하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거는 별개죠. 얘네들은 서로 독립사건인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어떤 확률에 대해서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1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공업통계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주관식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이 막 그냥 모르는 애들 막 찍고 그냥 막 시험지 내고 냈는데 다음날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누구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더니 자네들은 F. 그래서 지금 뭐 교수님 저는 다 안 틀렸는데요. 그랬더니 다 안 틀려도 F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답이 확률을 구하라는데 막 5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답을 쓴 것만으로도 그냥 F다. 그냥 다 F 맞죠. 선생님은 다행히 선생님도 몰라가지고 찍었는데 그때 0.5로 찍었거든. 선생님은 F를 안 맞았어. 찍긴 찍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확률을 쓸 때는 뭐 엄한 답을 쓰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0에서 1 사이. 0일 때는 너희들 왔어? 일단은 저쪽에서 일단 공부하고 있다. 좀 이따 들어오라 할 거야. 자, 쟤네들은 고1들인데 어제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저 이따 놓으면은 까불고 그래서 저쪽 한쪽 구석에 고3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자율학습을 얘네들이 저기서 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자, 아무튼 0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쵸? 1 반드시 일어나는 그쵸? 그 다음에 전사건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1이고 확률이 공사건은 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확률을 우리가 보는 이제 방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통계적 확률이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 있죠. 확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수학적 확률은 뭐 이렇습니다. 그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막 배우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탁에 10명을 앉히는데 그 중에 뭐 3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탁에 10명을 앉힐 확률이 뭐죠? 9팩토리얼이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3명이 이웃해서 앉는다고 하면 3명을 하나의 굽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9명을 보면 총 몇 그룹이 돼? 아니 9명이 아니라 7명을 한 굽으로 보면 7, 8 8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7팩토리얼이고 3명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3팩토리얼 이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을 넘을 수가 없죠. 전체 경우의 수보다 더 많아질 수가 없잖아. A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럼 얘는 통계로 가면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고? 통계로 수학적 확률은 이산 확률 분포야. 이산 확률 분포로 연결이 돼요. 통계로 가면.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은 이런 거 있죠.
주사위를 100번 굴렸는데 1이 나올 확률 그랬어요. 1이 몇 번 나오는지를 횟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100번을 굴렸는데 원래는 그 확률상으로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의 확률로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100번 굴렸는데 한 30번이 1이 나왔어. 그럼 100분의 30이 통계적 확률인 거죠. 그치? 그래서 전체 횟수분의 A가 일어난 횟수죠. 이게 통계적 확률이죠. 그럼 이 통계적 확률은 통계로 가면 무슨 확률? 이항분포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죠? 이항분포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A가 일어난 횟수, 전체 횟수. 그리고 통계적 확률은 이 횟수를,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뭘로 수렴을 한다?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그치?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놈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기하학적이니까 도형이잖아요. 그쵸? 전체 넓이분의 해당 사건의 넓이. 그죠? 이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연속 확률 분포로 간다고 했죠. 연속 확률 분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통계의 세 가지가 기본이잖아요.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제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통계 끝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추정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나는 거죠. 통계는. 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서커스단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서커스단에 여기에 칼잡이가 있는데 눈을 가려. 그리고 여기가 칼을 휙 던지는데 이때 뭐 합니까? 그 던지기 전에 온 손님 중에서 자, 자신 있으신 분 한 분만 나와보세요 막 그러죠. 근데 이 앞에 승일이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끌려 나갔어. 승일이가 이렇게 손가락 그리고 묶였어. 이렇게 막 묶였어. 그리고 눈을 감고 칼을 던지는데 승일이가 살아남을 확률.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원 밖으로는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에서 승일이의 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를 뺀 이런 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칼이 이런 데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뺀 넓이가 살아남는 확률인 거죠. 아, 칼에 안 맞을 확률이죠. 안 다칠 확률 그러면. 맞죠? 이런 데 맞으면 안 되겠죠. 승일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기하학적 확률에 해당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수학적 확률은 어떤 것이고 통계적 확률은 어떤 것이고 기하학적 확률은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 자, 어떤 시행의 표본과 S가 N의 그런 사건 알았어. 아무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 확률의 영어 약자가 probability인가?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의 약자를 써서 A 사건의 확률 면 어떻게 된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다. 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숫자 1이 적힌 카드 1장. 그 다음에 2가 적힌 카드는 2장이고요. 3이 적힌 카드는 3장. 4가 적힌 카드는 4장. 이렇게 10장의 카드를 모두 섞은 다음에 2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았을 때 2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10C이죠. 10 컨비네이션이죠. 10장 중에서 2장을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숫자가 적힐 확률이야. 그러면 어떻게 적힐 수 있는 겁니까? 2이거나
33이거나 4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2가 뽑힐 확률은 2C 맞아요? 왜?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에서 뭐 그 다음에 3이 뽑힐 확률은 3C 그 다음에 4가 뽑힐 확률은 4C 이거죠. 이 계산하면 답이죠?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아니까 지금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끝. 문제 2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쓰여진 1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택할 때 이 카드에 쓰여있는 세 숫자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세 숫자의 합이 홀수일 확률입니다. 세 숫자의 합이 홀수일 확률.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 이거 예전에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거는 한 번 풀어본 친구는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처음 들은 친구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 숫자의 합이 홀수일 확률. 세 개 다 홀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하나 나오는 경우.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2개 나오는 경우. 그러면 세 숫자의 합이 홀수죠? 그 다음 더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럼 우리는 분류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홀수인 거 1, 3, 5, 7, 9 1, 3, 5, 7, 9 그 다음에 짝수인 거 2, 4, 6, 8, 10 맞죠? 자, 세 숫자의 합이 홀수기만 하면 되죠? 얘네들이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해가지고 요런 게 이 자릿수의 합이 홀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가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돼서 이 각 자리의 숫자가 합이 홀수인 경우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P3이야. 이런 경우에는.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도 된다고? 여기서 하나를 뽑고 플러스 얘만으로도 이제 되잖아요. 플러스지. 그리고 5개 중에 하나를 뽑고 이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죠. 됐지? 전체는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이게 정답이죠? 만약 방금처럼 자릿수가 결정이 됐다면 여기다 어떤 짓거리를 해줘야 됩니까? 3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가짓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도 3개를 뽑았죠. 이제 아무튼 뽑았죠. 근데 짝수나 홀수가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위치가 3팩토리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3팩토리얼 이렇게 주면 되죠. 맞지? 네. 맞죠? 어차피 약분이 되네. 그치? 자,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도 되겠죠? 다음. 나머지는 해봐. 그죠? 비슷한 문제니까. 뭐 이렇게 많어.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야겠다. 뭐 해볼까? 몇 번 해볼까요? 7번?
자, 7번 볼게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수 중 가장 작은 수가 짝수일 확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을 뽑는다고 했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8 컨비네이션 3이겠죠. 그치? 근데 가장 작은 수가 짝수일 확률. 그러면 일단 자, 가장 작은 수가 2부터 따져봅시다. 2인 경우는 1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1이 나오면 안 되죠. 맞지? 2는 꼭 뽑혀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2보다 큰 3, 4, 5, 6, 7, 8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맞지?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요. 6 컨비네이션이죠. 맞습니까? 플러스. 이번에는 4일 수도 있잖아. 4인 경우에는 여기서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제외해버리고 5, 6, 7, 8 중에서 2개가 뽑혀야죠. 4는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그렇죠? 5, 6, 7, 8 중에 2개 뽑히면 되니까 4 컨비네이션이면 되죠. 다음 마지막으로 6인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6, 7, 8 이렇게 뽑혀야 되니까 한 가지겠죠. 그렇죠? 맞지?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수학적 확률에 해당이 되고 뭐야? 뭐 뒤에 또 있어 있어. 음? 자, 저번에 처음 SME 할 때 몇 번이? 문제 12번이 뭐야? 아래와 위는 같은 종류의 이게 무슨 완전수준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A, B, C 세 종류의 상품 2개씩 있다. 2개 있는데 6개 상품을 지낸다. 윗칸에 세 종류의 상품이 실리고 그러면 얼마? 3팩토리얼.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에 똑같은 놈이 진열되면 안 된다니까. 다른 놈으로 가는 게 2가지라고 했죠? 완전수준에서 3개짜리는 2가지. 이게 이거고. 사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를?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치?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6개를 원래 나열하는 것 중에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거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제대로 안 배우는 친구들은 일단은 경우의 수를 알아야 뭐 수학적 확률을 따지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 잠깐 2가 1 2가 수학적 확률이야? 아 이거 3 자 기하학적 확률 자,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체의 넓이분의 그 영역의 넓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m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 있대요. 색할 수 있는 의미의 실수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죠. 자, 이 부등식은 3일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m은 어디에서 어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는 여기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분의 이 길이는 4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2겠죠. 그치? 따라서 합은 5.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다음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15번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15번
자, 15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 내부에 P점이 있는데 PCD와 둘 다 둔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중3 때 배웠던 원에서 이 원리에서 얘기가 되죠. 원에서 지름이야. 지름. 그러면 여기에 중심각은 180도고 얘의 원주각이 90도가 되죠.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P점이 있다면 다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둔각삼각형이 되죠. 맞죠? 왜? 여길 때가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다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죠? 그럼 이 밖에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이야. 이 P점하고 여기에가 둘 다 둔각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얘와 얘의 내부에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그죠? 전체 넓이분의 여기의 넓이. 이해됩니까? 승인아, 알겠지? 여기의 넓이야. 이건 구해야죠, 이제. 요거와 얘의 내부. 내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내부에 있는 점. 이 원과 이 원에 정확하게 동시에 내부에 접하는 점. 이 반지름이 1이죠. 중심이 여기 거고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여기가 1이죠. 만나는 점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있겠지. 요걸 먼저 구해야죠. 요거는 이 원의 넓이가 전체 얼마야? 파이죠. 파이의 4분의니까 4분의 파이가 요건데 요거에서 빼기 요 삼각형의 넓이 빼야죠. 2분의 1. 이거의 2배가 어이씨 오늘 예전처럼 2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까? 4. 그치? 띡띡 2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네요. 원리를 알겠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예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예각이다.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는 예각이고 여기는 둔각이다. 그럼 어디야? 얘는 예각이고 얘는 둔각이다.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윤수 알겠지? 자, 이 좀 얘기해주고 통계적 확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통계적 확률. 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했을 때 전체 횟수분의 일어난 횟수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나 실제로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그냥 충분히 클 때는 이것을 통계적 확률로 본다. 근데 통계적 확률 A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짐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문제 16. 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합해서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2개의 동전을 꺼나요. 두 동전의 금액을 합을 조사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계속했더니 얼마? 15분의 7번 꼴로 110원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110원이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얼마 말하고 15분의 7이라는 얘기죠.
두 개를 꺼낸다니까 한마디로 110원이 되는 확률은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꺼낼 확률이 통계적 확률로 이거란 얘기야. 그치? 자, 이 주머니에서 3개의 동전을 꺼낼 때 동전의 합이 300원이 될 확률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x로 1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우리가 x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100원짜리 동전은 10-x개 있는 거죠? 합쳐서 10개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방금 얘기한 이게 힌트잖아. 이게 힌트잖아요. 이거 왜 자꾸 내려가지? 그렇죠? 힌트잖아요. 하나하나 꺼낼 확률이 이거래. 그러면 무슨 소리? x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10-x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전체는 몇 개?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이게 이렇게 될 확률 아니야. 이게 15분의 7이었다. 이거였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면 x가 나올 거 아니야. 10원짜리 개수 나오면 100원짜리 개수도 나오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x. 얘 계산하면 10-x. 잠깐. 이거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고 이건 수학적 확률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x개 중에 하나 선택했고 잠깐만. 그럼 이거를 C 커뮤니케이션 이가 얼마죠? 19, 2, 5, 45. 그럼 몇 배 해야 돼? 3배 하죠. 20일 나와야 되지. 이 주머니에서 2개의 동전을 꺼내어 2동전의 금액을 주사하기로 했다. 주하고 다시 넣는 시간을 계속하였더니 15분의 7꼴로 110원이 나왔다. 그럼 100원짜리 하나 나오고 10원짜리 하나 나온 거 맞지? 병신짓거리 했네요. 근데 왜 더했지? 얘들아, 니네들이 이거 딱 보고 선생님 그거 고비인데 어쩐지 누가 이거 방송 보고는 이거 보고는 저 바보 아니야 이랬겠네 이거. 고비죠, 그쵸?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 얼마입니까? 참. 그러면 지금 아래는 45 이거죠? 73 20일이 나와야 돼. 얘가 21 그쵸? 얼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1은 0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니까 73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7개 또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의 액수의 합은 400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0원짜리는 3개여야죠.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조건이 없으면 둘 다 따져줘야 되지만 그쵸? 그러면 10원짜리는 3개 있었구나. 100원짜리는 7개 있었구나. 자 이제 따져보는 거야. 자 3개를 꺼낼 때 300원이 될 확률을 구하라. 동전의 합이 300원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3개를 꺼내는데 300원이 되려면 어떻게 꺼내야 돼요? 100원짜리에서 3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100원짜리 7개 중에서 3개를 꺼낼 확률. 이게 정답이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765 그 다음에 198 어차피 여기가 컨비네이션 똑같으면 어차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눌 거니까 그냥 이것만 써도 되죠. 퍼뮤테이션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2 되고 이렇게 하면 3 2 되고 약분되고 얼마? 83 24분의 7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통계적 확률 알겠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덧셈용으로 가도록 볼게요. 자 확률 덧셈 정리는 할 말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각 한 사건만 보면 돼. 한 사건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각각 따로 다 더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하고 똑같냐면 덧셈 정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A와 B의 합집합과 같은 거야. 그럼 합집합과 같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에다가 교집합을 빼야 됐죠. 교사건을. 지금 또 이지랄이네. 요거죠, 요거. 여기 써져 있네. 그쵸? 그러면 요건데 A와 B 합사건은 A, B가 있고 겹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빼줘야 된다. 그러면 겹치는 사건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죠. 겹치는 사건이 없다는 게 뭡니까?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한만 한다는 얘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버스로 가는 거와 여기서 기차로 가는 것은 같이 겹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버스 위에 아니 기차 위에 버스를 싣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반 사건이란 말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만 한 거고 더하는 경우에서 겹쳐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1부터 100까지 있는데 2에 내가 선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한대. 근데 그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1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2의 배수의 확률이 있고 5의 배수의 확률이 있겠죠. 근데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10의 배수들은 2와 5의 공배수니까 겹치잖아. 이런 경우는 둘의 교사건인 것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게 덧셈 정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그거야. 한 사건이 하나만으로 결과가 되느냐, 결과가 되지 않느냐, 과정으로 되느냐. 이것만 판단을 하면 굉장히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해볼게요. 전체 사건에서 PA의 6건이 PB와 같으며 그러면 A와 B가 뭡니까? 지금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PA가 얼마입니까? 5분의 3이네요. 얘는 5분의 2고요. 합사건이 요거일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교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A의 여사건이 PB고 합사건이 10분의 9래.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한 다음에 교사건을 뺀 게 이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 둘 더한 거에 합사건을 빼면 되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잠깐만 A와 B가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인데 이거는 아니지 그치? B가 이거고 A는 뭐야? A는 그냥 확률로 합집합이 A는 A가 5분의 3 맞네요 그치? 이거고 이거 둘이 더하면 1 빼기 10분의 9니까 얼마? 10분의 1 이게 교사건이 되겠죠 그치?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두 사건 AB에 대하여 이거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이용해야 돼? A, 교, B의 여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의 확률이 6분의 5라는 얘기는 A와 B의 교는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합사건 이거고 교 이거 나왔으니까 둘이 더하면 6분의 5 빼기 6분의 1 6분의 4 즉 3분의 2가 합사건이라는 얘기죠. 됐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계산 문제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쭉 나와 있죠. 22번 한번 볼까요? 건강 달리기 대회에서 5,000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에 50세 이상인 사람이 1,000명이었다. 이런 건 표를 만들면 좀 편하죠. 이렇게. 그래서 남녀
50세 아래 50세 이상. 그렇죠? 이렇게 표를 만들면 좀 더 편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5,000명인데 50세 이상의 사람이 1,000명이야.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사람 여기가 1,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남녀의 비율은 3대 1이래. 그러면 얼마야? 5,000에 4분의 3이 남자고 5,000에 4분의 1이 여자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몇 명입니까? 4로 나누면 4일은 4, 4일은 4, 4, 2, 8, 뭐 1250명이 3배니까 5, 3, 15, 3, 2, 6, 7, 3, 1, 3이니까 3750명? 3750명. 그리고 1250명이 여자겠네요. 그 다음에 여자의 20%가 50세 이상이래. 그러면 50세 이상이고 여자. 여기가 여자의 전체 20%라는 거죠. 이거의 20%라는 거죠. 이것의 5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치? 뭐 5, 20, 5, 25. 250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참가 중에서 한 명을 뽑아 경품을 줄 때 경품을 받는 사람이 여자이거나 50세 이상의 확률을 봐라. 그러면 경품을 받는 사람이 여자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한 이거죠? 그치? 1250 플러스 50세 이상은 1000 빼기 250 맞죠? 이게 겹치잖아. 그리고 전체는 5,000명. 이게 정답이죠. 됐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넘어가 되죠? 자, 다음 문제로 볼게요. 6건의 확률, 뭐 1에서 빼면 된다. 적어도란 이런 거. 문제들은 6건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24번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수를 A, B, C라고 하는데 A-B 곱하기 B-C는 0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 A와 B가 같거나 또는 B와 C가 같을 확률인 거죠. 그러면 A, B가 같거나 B와 C가 같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이기도 하죠? A, B, C 중 적어도 2개만 같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뭐를 빼면 돼? 1에서 모두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모두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빼면 돼요. 그러면은 1에서 모두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3번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여기는 서로 다른 게 나올 확률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맞죠?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나왔어? 그러면 걔 빼고 다른 게 나와야 되고 걔 빼고 다른 게 나와야 되니까 슥슥 계산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36분의 5, 4, 20 1에서 이걸 빼면 36분의 16 4로 하면 4, 4, 16 얼마야? 9, 4, 36인가? 뭐야 왜 안 나와? 왜 16이야? 4로 나왔네. 4, 5, 20인데 1-36분의 20은 맞지? 36분의 16 잠깐 9분의 4가 없잖아. 쏘리 잘못했네. 654가 아니죠? 왜냐면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치? 순서가 상관없죠? 그러니까 뭐여야 돼 얘가? 666이고 여기는 654를 3일로 나눠야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666
30. 또 약분하면 3, 5. 그러면 9, 6에 54분의 5. 1에서 54분의 5를 빼면 54분의 40분가요? 7은 안 되고. 뭐 되나? 근데 뭐야 이거?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지 않아? 순서에 따라서 A, B, C가 어. 네. 근데 그럼 아까 뭐가 틀린 거야? 잠깐. 이런 잠깐. A, B 중에 모두 달라야 되는 거 맞지? 그쵸? 모두 다르는 걸 빼는 게 맞죠? 1에서. 근데 A하고 A랑 C C랑 같으면 어떻게? 아. 그렇군요. 이걸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와 B가 같거나 또는 B와 C가 같은 것만 따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A, B가 같은 경우 뭐예요? 몇 가지야? A, B가 같은 경우 6가지. 그쵸? A, B가 같고 1, 1, 2, 3, 3, 4, 4 이거잖아. 그쵸? 그리고 C는 6가지죠. 36. 플러스 BC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6. 빼기 A, B, C 모두 같은 경우가 6가지. 이거 빼야죠. 그치?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얼마?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해야 되겠네요. 뭐 얼마 나오겠지. 얼마 나오니? 36분의 11. 2번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26번 한번 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 검은 공 3개, 흰 공 5개가 들어있다. 가불병 3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적어도 한 사람은 검은 공을 꺼낼 확률. 그러면 모두 검은 공을 꺼내지 않는 확률을 1에서 빼면 되겠죠? 적어도 한 사람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3사람 모두 검은 공을 꺼내지 않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5, 6, 7, 8. 8개 중에서 3사람이 순서대로 공을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8 퍼뮤테이션 3. 자, 모두 검은 공을 꺼내지 않으니까 검은 공은 없다 생각하고 흰 공에서만 꺼내면 되는 거죠. 5 퍼뮤테이션 3 이러면 되죠. 이걸 어디서 빼? 1에서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5, 4, 3이고 얘는 8, 7, 6 빼기 1. 그러면은 얼마냐? 2. 얼마? 28분의 23? 맞아요?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하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하고 저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 곱셈 정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얘기는 내일. 잠깐. 확률까지라고 했지? 네. 그러면 좀 더 해야 되겠다.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있으니까 좀 더 해야 되겠어. 조건부 확률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
이게 확률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조건부 확률은. 무슨 뜻이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자, 어떤 시행 A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동안 했던 확률은 뭐죠?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사건이었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밑에가 뭘로 해야 돼? 아까 전에는 모든 경우의 수였는데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 사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A가 일어났을 때 B 사건이니까 이 위에는 뭐 해야 됩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둘 다 일어난 사건이어야 되죠. 왜? B 사건만 넣으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를 구하는 거야. PB. 근데 뭐가 주어졌을 때? A라는 놈이 주어졌을 때. A라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난 사건.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읽을 때 PB 기분 A. A가 주어졌을 때의 B의 사건. B의 확률.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PB 기분 A는 A가 일어났을 때 둘 다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다.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특징은 어찌고 이거 했을 때 그 중에서 뭐뭐일 확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뭐 했을 때까지 그걸 잘라놓고 요 사건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 사건의 과정을 따진다면 얘의 교사건이 위로 놓는 거라는 거죠. 문제를 보는 방법은. 자, 그러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고배 사건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자, 27번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자, 등산에 참여 어느 등산 동호회원의 등산 모자의 색은 조사 결과와 다음표 같다. 등산 동호회 45명 중 이미 한 명을 택하여 전체가 4명. 이 사람이 쓴 모자가 노란색이었을 때 여기까지 자르라고. 이 사람이 여자일 확률을 PA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P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5명 중 노란색일 확률 얼마입니까? 45명 중에서 45분의 9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거 분의 여자일 확률이며 그러면 뭘 찾아야 돼? 여자만 찾아요? 아니죠. 여자이면서 노란색을 찾아야지. 그게 교사건이잖아. 이게 45분의 6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분모는 의미가 없고요. 이게 얼마야? 약분하면 3분의 2가 PA가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등산 동호회 45명 중 임의로 한 사람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여자였을 때 그럼 여자일 확률이 밑으로 돌아야죠. 여자는 총 24명이니까 45분의 24. 분의 그 여자가 노란색 모자를 썼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여자이면서 노란색을 찾아야죠. 45분의 6이란 말이야. 약분하면 6, 4 있으니까 4분의 1이죠. 이걸 PB다. 그럼 둘이 빼라.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라. 이런 얘기죠. 됐니? 어떤 식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을 봐야 되는지. 됐죠?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선을 놔줘야 된다는 얘기. 어렵지 않죠? 물론 이 표가 나와 있으니까 너무 쉬운데 표를 안 주어주는 경우에는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게 이제 29번이 그렇죠. 29번은 표가 안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표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느 산악자전거 대회 참가 중에서 50세 미만인 사람 뭐 이렇게 표를 만들면 되죠. 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남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내 맘대로 전체 인원수를 그냥 정해. 100명이라고 그냥 합시다.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의 80%가 50세 미만이라고 했죠. 50세 미만. 80%니까 80명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50세 미만인 참가자의 남녀 비율은 4대 1이다. 그럼 80의 5분의 4가 남자고 80의 5분의 1이 여자인 거죠. 그치? 그리고 남자의 20%가
남자의 20%가 50세 이상이다. 그랬어요. 남자 전체의 몇 퍼센트? 20%가 50세 이상이래. 그럼 50세 이상은 몇 명입니까? 이거 하면 5, 1은 5, 5, 6에 30, 4, 6, 4, 24, 4는 4니까 4, 5, 64명이니까 64명이니까 여기가 64명이야. 그러면 남자의 20%가 50세 이상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64명이고요. 남자 인원수를 잠깐만. 참가자 중에서 여자가 우승하였을 때 우승자가 50세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우승했으니까 여자의 인원수를 알아야 되겠죠. 여자의 인원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거분의 우승자가 50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치? 여자분의 여자이면서 여기 이 인원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64명이고 여기는 몇 명? 64명. 여기는 5, 1은 5, 5, 6에 30이니까 16명. 16명이야. 그러면 둘이 합쳐서 80명 맞죠? 여기가 몇 명? 20명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20명인데 남자 전체 인원수의 남자의 20%가 50세 이상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로 놔야 돼? 여기를 우리가 x로 놔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20-x겠죠? 맞지? 그럼 여기는 16 플러스 x고요. 여기는 6, 7, 8, 84-x야. 100명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것에 84-x의 몇 퍼센트? 20%. 100분의 20. 이것이 20-x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자, 다 5 곱하면 84-x는 100-5x. 그래서 1로 넘기면 4x 되고 1로 넘기면 16명. x는 4, 40명. 그러니까 4명이네요. x가 4네요. 20에서 4 빼면 여기 4명이었고요. 4명이었고 다 끝났네. 여기 몇 명? 20명이었죠? 그러면 참가자 중 여자가 우승했을 때 여자가 20명 분의 4. 그치? 그럼 얼마? 5분의 1. 3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됐죠? 이렇게. 이 말이 좀 어렵잖아. 남자 전체 인원수도 안 나왔고 했는데 이 말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형이 쓴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 자, 33번 말고 뭐 이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의 응용 문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알겠죠?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요거는 복합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네모분의 동그라미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합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도 응용되고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